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스타일로 만나는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예, 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아유, 벌써 여름이 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운데. 예, 많이 더우시죠? 예, 여의도 더운데 이발 좀 하시지. 네, 머리가. 예, 계절을 앞서가다 보니까 두 계절을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아니, 겨울을 쌍꺼풀 준비해서 수술이라도 하셨나요? 웬 선글라스? 너무 매력적인 눈을 마주보게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요. 평상시에도 좀 그랬어요, 사실은. 예. 왜 웃는 건데? 마주 앉아가지고 왜 웃는 건데? 잘생겨 보이셔가지고. 그렇지.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첫 번째 외교 순방길에 오르셔서 아주 성공적인 방미 외교를 마치시고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한미 정상회담인가요? 이번에 이제 실무회담의 성격을 띈이었지만 사실상 정상회담의 성격이 강했지요. 예, 우리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 방미 외교의 성과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저는 이번 대통령께서 4박 6일 갔다 오셨죠. 네, 4박 6일. 굉장히 많은 미팅과 많은 회담 그리고 네. 또 많은 간담회 걸쳐서 오셨는데 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과 뉴욕과 네. LA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드셨는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방미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적극적인 어떤 자신감의 비전, 표현, 그렇죠. 네, 비전 제시도 이런 있었고요. 부분들이 아주 돋보였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한복 입은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예. 국내에서도 못 보던 모습이라 그렇죠. 더 인상 깊었던 거고. 우리 대통령이 참 한복태가 좋으시죠? 예. 예, 양장태보다 더 좋으신 것 게다가 같아요. 대통령이 하이힐을 신은 모습을 봤다라는 것도 그거에 60이 대해 넘은 고령의 연세에 소화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키 차이가 많이 났었죠 당시. 저도 거의 36시간 내내 못 주무시면서 19개 스케줄 도시면서 하이힐까지 신으시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식견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185cm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그 높은 키를 감안하셔가지고 대통령 162cm 신장이라는 게 처음 밝혀졌죠 이번에. 저도 대통령이 165가 안 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정확하게 162cm라고 기사에 났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방미 코드 영어가 새로운 시대 네. 예, New Year라는 괜찮았어요 발음? 뉴 에라 아니었어요? Year. year? 예, year 쌍스 할 때 year 발음이 아, 정확하죠. 그게 YEAR 이건가요? 아니면 ERA죠. 새 시대 코드에 맞춰서 커다란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셨는데요. 아무래도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인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춰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격상시켜냈다는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이번 방미 성과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네.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한미 동맹이 기존의 군사 동맹에 그쳤던 동맹 관계였는데 이것이 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특히나 다방면으로 문화 경제 그렇죠. 예. 확장시키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거기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번 순방께서 무엇보다도 크게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무회담이 아니라 일단 각 국가의 두 정상급이 만나가지고 방향을 정해주실 때 큰 방향을 정해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떤 식으로 격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합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번 한미 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안보 군사 동맹에 대한 FTA 체결을 통해 경제 동맹이 추가가 되었고 이후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의 협력도 심화해 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신뢰에 기반한 신뢰 동맹을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도 포괄하게 됐다라고 굉장히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킨다는데 그렇죠. 양국 정상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미국 순방이 지속적인 북한 핵 위협 속에서 지속된 거기 때문에요. 대북 관계에 대한 대북 제재에 관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동조 연설이 나올지가 사실 초기에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심사가 컸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확한 지지 연설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대북 공조, 한반도 실로 프로세스에 대한 그 미국의 포괄적인 전반적인 지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체적으로는 일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두 국가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군사적 수단이나 압박이 아닌 대화로 해결을 하겠다. 네. 다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적 도발이나 이런 문제점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죠. 이제.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구축해왔던 한미 간의 굳건한 그 동맹적 관계에 대한 대북 문제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이 핵무기에 관련해서는 먼저 포기해라. 네.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제 선포기 후대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기존과 좀 달랐던 점이 뭐냐면 햇볕 정책으로 표현됐던 기존의 대북 관계, 특히 대화 우선의 그 대북 공개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뭐 천안함도 그랬고 연평도 표격도 그렇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좀 국지적인 전례식 무기를 통한 그렇죠. 도발을 직접적인 타격 도발을 하고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어떤 것이냐가 되게 궁금했었죠. 과연 선제 타격을 할 것이냐 했는데 아니면 네. 끝없이 대화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화의 문고를 열어가는 것이 했는데 명확하게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호히 대처하겠다. 의회 연설에서도 북한은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천명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그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우리나라의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이 해소가 됐죠. 예, 불안감도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도 있지만 또 해외에서의 또 대한민국의 뭐 셀코리아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외 각국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역시 같이 해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북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라는 기존의 그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그런 의지를 양국 정상이 확연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땡깡 부리면 혼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보 불안을 해소를 해주시면서 우리 셀코리아 일부 기조가 보였던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위축 현상을 갖다가 말끔히 해소시켜 주셨는데요. 이번 해외 순방에서 해외 각지의 투자도 많이 유치를 하셨죠? 그렇죠. 네. 약 3억 불에서 4억 불 정도의 투자를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해 오셨고요. 이제 네, 또 간접적인 또 네. 지속되는 투자까지 생각을 하면 그 영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진짜로 외국에 계신 그 지인분들께서 한국 이제 뭐 어떡하냐라고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부 전화도 물어본 적도 받은 적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방미에 맞춰 이제 그 주가 자체가 이제 대통령님에 관계된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대통령께서 가서 얼마를 팔아왔다.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일즈 네, 코리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한국이 지금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대북 관계가 그 개성공단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불안한 우리 안에서는 잘 모르지. 안에서야 뭐 항상 그랬던 거니까 김정은이는 그래서 뭐 라면 사겠어요. 그냥 덤덤한데 외국에서는 야 라면 샀니 생수 필요한 거 아니야 전쟁 나면 비행기표는 예약했니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전쟁 나면 한 번간에 뭐 다 날아가는데 거기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리고 앞으로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반도에서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될 것이고 미국과 공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신용평가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소구력을 지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번 방미회계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끌어내셨는데 그 성과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다고 하죠. 뭐 백악관에서 계획에도 없던 10분간의 산책을 통역 없이 했다라는 거는 정말 놀랐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나요?
영어를 잘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기교육 받으셨나? 아니 어렸을 적에 돌아가신 고 유경수 여사께서 외국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영어 불어는 뭐 상당 불어는 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영어 불어는 굉장히 잘하신다 그러고요. 중국어도 통역 없이 기초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잘하시는데 중국어는 EBS 통해서 공부를 직접 하셨다 그래요. EBS요? 예, 의원 하시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저녁 때 들어가셔가지고 EBS 통해서 야, EBS 주가 독학으로 올라가겠네요.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다 그러는데요.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이 기자회견장에 왔을 때 그 통역 마이크를 꽂지 않고 직접 들으셨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고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환담을 하시면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버락이 스와힐리어로 축복이라는 뜻이 됩니다. 본인 박근혜 대통령의 해자가 한자 은혜 해자죠. 그렇죠. 예, 그 설명하시면서 공감대도 끌어내시고. 그건 정말 외교적으로는 대단한 센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정상들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특히나 이런 이름이 네이밍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서 먼저 선빵을 선빵 날린 거거든. 선빵 날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스와힐리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조상의 언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아프리카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우리나라 국격을 또 한 단계 높이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한복도 상당히 고우셨죠. 진짜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느 한복이 제일 좋았어요. 나는 그 살구색하고 비치색 한복이 참 좋았어요. 전 사진도 갖고 네, 그 외국에서는 그 잘 입지 않는 색깔이죠. 사실 비치색하고 살구색 옷이 한복의 색깔 자체가 일단 서양에서 많이 드문 색이니까. 드문 색이죠. 근데 상당히 조화가 잘 되면서 굉장히 고왔죠. 저는 대통령이 요번에 순방길에 보여줬던 그 많은 패션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았어요?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 살구색 한복. 살구색 한복. 저는 미국 의회 연설했던 그 복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뭐 차콜 그레이, 차콜 그레이에다가 이 차이니즈 칼라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배치했다라는 것들. 그 뭐 제가 패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뭐 제가 패션 리더라고 이렇게 자부는 하고 다니지만은 패션 리더라고 스스로 자부를. 여름 돼서 이렇게 딱 하고 이걸 사실 두 바퀴를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 안에 뭔가 좀 보일까봐 이렇게 해서 딱 해놓은 거지. 머리에 좀 꽃도 좀 준비하시지 왜. 패션의 완성은 그 액세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뭔가 2% 빠진 듯. 대통령이 그 딱 입장할 때 와서 이제 인사하고 예. 그 의장들 두 분 앉아 계신데 악수하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딱 돌아섰는데 진주 목걸이에 검정 그 차콜 그레이 또 회색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의지와 그리고 신뢰감을 구축하는 데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색상이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대통령님께서 치마를 잘 안 입으시긴 하지만 치마에 대한 어떤 그 여성성의 아름다운 우아함은 한복을 통해서 유감없이 또 발휘를 하셨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날 때 그 의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이힐 말고. 파란색 그렇죠. 공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전통적으로 그 우정 색깔이라고 그러죠. 네. 우정, 신뢰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리고 색깔인데.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당이 미국 민주당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색깔이기도 하고 또 옛날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이 전신 한나라당의 또 색깔이기도 하는데 그 전통적인 그 신뢰나 프로세스에 관련된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면서 상대방을 배려한 색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다음 월간지 그 패션 월간지 쪽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미국 순방길에 보셨던 패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특집 기사를 다뤄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게 그 패션 리더들은 항상 장소와 그 TPO라고 부르죠. 그렇죠. 장소와 그 시간과 목적에 맞춰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따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맞춰서만은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인사 다른 건 몰라도 코디네이터 하나만큼은 제대로 잘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고르시는 거 아니었어요? 대통령. 그리고 그게 또 비싸지도 않은 옷이었다면서요, 다들. 근데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제 OECD 국가에 맞게 조금은 또 화려하고 좀 더 화려하고 또 좀 고가의 제품도 가끔은 좀 입어주실 수 있는 또 그런 여유도 보여주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요번에 한복은 충분히 화려했다고 보는데. 한복이야 뭐 사실은 한복은 어떤 장소에서 입어서 사실 화려한 색깔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방미 성과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해외 순방이었지만 굉장히 큰 성과를 남기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구축된 글로벌 프로젝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 방미 성과가 국내 국정 운영에 더 큰 탄력으로 더 큰 동력으로 작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여의도 없다 10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끝나는 말 안 시키네. 그럼 다시 엔딩 다시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삐졌어요 또. 근데 다음은 또 어디로 가시려나 진짜? 다음은 중국입니다. 일본 아니고?
중국이 먼저 아닐까요? 중국이나 시진핑을 또 좋아하는 아베보단 시진핑을 더 좋아하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그 아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굳건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 박미를 간에 만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일은 한다라는 그런 뚝심 있는 그런 정책을 외교 정책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본어는 통역이 필요한 거고 중국어는 EBS 통해서 배웠으니까 중국을 먼저 가시는 거 아니야?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말만 쏟아내는 팟캐스트들에게 떠들기만 한다고 다 팟캐스트냐? 마침내 들을 가치가 있는 팟캐스트. 팟캐스트란 이런 것이다. 여의도 없다.